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뭉크와 뭉크의 작품 절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의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용 저자의 책 웨이복의 이야기 미술관과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술에 관해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미술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미술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다. 평생 한 번도 미술관에 방문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주변에 많고요. 그래서 넌 아냐?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하면 유명한 미술 작품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이게 뭔데 낙서 아님 이게 왜 10억이죠. 저는 미술 작품을 보고 감동받은 적도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주제가 미술 이야기인데 미술에 관련된 책 소개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냐? 솔직히 여러분도 비슷하시지 않나요? 전시회니 미술관이니 데이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이야기 미술관입니다.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음악이 없는 삶을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즈만 없는 삶, 트로트만 없는 삶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미술이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은 미술 취향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술은 크게 인상파리 기준으로 고전주의와 현대미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보는 그림으로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인상파를 예로 들어 인상파는 화가가 어떤 풍경이나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찰나에 느낀 인상을 화촉에 옮겨 담는 방식을 말하기에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전주의 그림은 읽는 그림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이며 수많은 오브제는 어떤 도상학적 의미를 갖는지 해석해 나가며 그림을 읽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가더라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간다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모나리자는 작구나 밖에 없죠. 자신의 예술 취향을 파악하게 되면 삶은 다채로워지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림을 안다는 것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삶과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오늘 주제인 뭉크와 작품 절규는 아무래도 제 취향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함께 보시죠. 혼란스러운 색채와 형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작품 절규 속 인물은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은 아니지만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뭉크는 미술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다작을 한 화가입니다. 평생 25,000점의 작품을 남겼고 우리가 아는 절규를 비롯해 유화, 템페라, 파스텔, 크레용 등 30점이 넘죠. 뭉크도 아마 절규를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긴 듯합니다. 제목이 절규이다 보니 작품 속 인물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죠. 뭉크는 작품과 관련해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약간의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나는 불안으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 순간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작품 속 인물은 뭉크 자신이며 어디선가 들리는 절규를 듣고 길을 막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일그러지거나 사람이 일그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절규도 들리지 않습니다. 뭉크의 절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장면을 그렸다기보다는 당시 공황장애를 앓았던 뭉크의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절규는 알지만 뭉크는 알지 못합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표현주의 창시자이며 현대미술의 토대를 닦은 거장임에도 말이죠. 뭉크는 나에겐 죽음의 천사가 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드바르드 뭉크는 노르웨이의 레텐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뭉크의 어머니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뭉크의 불행은 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살 무렵 뭉크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생을 마감했고 14살 때는 의지하고 따르던 한 살 누나인 소피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죠. 가족의 연이은 죽음은 뭉크에게도 악몽이었고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은 정신병을 앓았죠. 아버지는 종교에 광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가난은 뭉크를 얽매였고 집에는 공포 동화를 읽어주고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미친 것 같은 아버지가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도 이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남은 동생들마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뭉크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 평생 병을 달고 살았죠. 뭉크가 앓았던 병 중에 알려진 것만 해도 류마티즘, 폐결핵, 기관지염, 뇌졸중, 총상, 열병, 환각, 스페인 독감, 공황장애, 우울증입니다. 나에겐 죽음의 천사가 늘 곁에 있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우울한 어린 시절을 겪은 뭉크는 이모를 통해 그림을 접했고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냈기에 뭉크의 작품들은 우울과 공포, 죽음의 이야기였죠. 어린 시절의 가난과 슬픔, 우울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르죠. 새로운 사람, 사랑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통해 삶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뭉크에게는 사랑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죠. 뭉크의 인생에는 3명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인은 오슬로 사교계의 인기녀이자 유부녀의
소녀인 밀리 부인이었죠. 뭉크가 굉장히 사랑했지만 워낙 자유분방했던 밀리 부인에게 뭉크는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뭉크에게 밀리 부인은 평생토록 상처로 남았죠. 이때 만든 작품이 사랑과 고통이라는 작품입니다. 흡혈귀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여자가 남자의 피를 빨고 있죠. 두 번째 연인은 고향 후배이자 먼 친척이었던 다그니 유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그니 유리는 뭉크의 동료가이자 친구인 푸시비 지에프스키와 양다리를 걸쳤죠. 이 삼각관계는 결국 다그니 유리 친구와 결혼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뭉크는 경쟁에서 졌고 버림받았죠. 이때 뭉크는 좌절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고요. 뭉크 인생의 마지막 연인은 툴라 라르센이었습니다. 툴라 라르센은 뭉크를 놀잇감으로 여기거나 버렸던 이전 연인들과 달랐죠. 뭉크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죠. 뭉크보다 4살 연상이었던 툴라 라르센은 광적인 수준으로 뭉크에게 집착했고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흡혈귀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여성에게 불신을 넘어 반감까지 느꼈던 뭉크는 결혼을 회피했고 툴라를 멀리하려 했죠. 결국 툴라는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총으로 자신을 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때 뭉크가 툴라를 말리는 과정에서 총이 발사되었고 뭉크의 왼쪽 3번째 손가락에 맞았죠. 이 사건으로 뭉크는 왼손 중지를 잃었고요. 이 사건 이후 뭉크의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 커졌고 평생 독신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고로 툴라는 3개월 뒤 다른 화가 결혼했습니다. 애정 결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뭉크가 절규를 그릴 때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우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기댈 곳은 없으며 가족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남은 여동생은 정신병원에서 고통받는 상황이었죠. 뭉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여동생 면회를 마치고 오슬로 에케베르크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절규 속 상황을 경험했죠. 자신의 경험을 감정을 바탕으로 뭉크는 그림을 탄생시켰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뭉크는 장수까지 했죠. 병은 많았지만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작을 한 이유도 뭉크의 삶 속에 있죠. 뭉크는 그림으로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20년 넘게 그림만 그리며 살았습니다. 세상과는 최소한의 끝만 남겨놓은 채 여자도 사람도 없이 말이죠. 여기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집착까지 더해져 작품이 판매되면 다른 소재로 작품을 다시 그렸고요. 뭉크의 인생은 누구보다 불행하고 절망적이었으며 그의 말대로 언제나 죽음의 천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뭉크의 작품은 온통 불행과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뭉크는 태양처럼 밝고 희망적인 작품도 상당히 많이 남겼죠. 물론 대부분 우울과 절망이지만요. 뭉크는 밝은 작품들을 통해 마치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저도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당신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꿈꾸며 버텨내고 있답니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부디 당신의 삶의 공간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앞에서 말했듯이 웨이북의 이야기 미술관과 함께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덧붙인 내용이 있지만 책의 주제 중 하나이고요. 취향은 누구나 다 다르기에 가르치거나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책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작품들이 뭉크의 절규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뭉크와 절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